마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 보세요? 마진율은 제가 이제 뗄 거 싹 다 떼고 25%에서 30%.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남는 거는 근데 40% 넘게도 남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포기를 못하는 일이고 놓치지 못하는 일인데 그 돈으로 그냥 작지 않지만 작든 많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면 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로 본인이 만족을 못 하잖아요. 사람 욕심이 그렇거든요. 본인이 만족을 못하면 다른 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사무실 일을 진행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아기도 보면서 계속 뭐 새벽 2시, 3시까지 했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쉬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싱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품을 찾는 것들도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한두 시간만 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시작해도 늦지 않고 저처럼 본업을 하면서도 부업을 할 수 있다. 많은 매출은 못 내지만은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마진 어느 정도 남으세요? 그게 0.4위안인가 0.5위안인데 14,8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와 미쳤네요 마진율이.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늦게 시작하는 후발주자로서 조금 좋은 팁을 가르쳐줘라. 월 매출을 많이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저는 일단은 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를 위주로 사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또는 30대 또는 40대 타켓을 해가지고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용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생활용품 위주로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생활용품 위주로 하고 한 번씩 이제 시즌성 상품 어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상품 들어가가지고 갖고 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실 때 처음에 아예 처음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통 소싱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소싱을 할 때 제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져올 때 많이 안 가져오고 조금만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제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사님 강의를 듣고 이제 어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조금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요즘에는 어떤 제품이 제일 잘 나가세요? 지금은 뭐 조절이 되는 거라든지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조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이제 그 상품에는 없고 제 상품에 있는 뭐 회전이 된다고 하든지 그런 소구점들이 있는 것들만 타겟팅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시작한 지는 이제 강의를 1월 달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의. 2월 달부터 거의 시작을 해서 이제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잘 못하다 보니까 뭐 6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뭐 2월 달에는 춘절이라 해가지고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 4, 5는 이렇게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제 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출을 올리시면서 조금 힘들었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나셨잖아요. 일단은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사무실 일을 진행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아기도 보면서 계속 뭐 새벽 2시, 3시까지 했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쉬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싱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품을 찾는 것들도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한두 시간만 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많이는 못 내지만 본업도 있고 해서 많이는 못 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시작해도 늦지 않고 저처럼 본업을 하면서도 부업을 할 수 있다. 많은 매출은 못 내지만은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소싱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그럼 하고 계신 거예요? 소싱은 이제 다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게 하게 되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아이템 스카우트나 데이터 랩에서 검색을 조금 하는 편이고 아이템 스카우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간편하게 그냥 디스펜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딱
목적을 두고 찾는 게 아니고 크게 잡아가지고 뭐 가정용, 그 다음에 뭐 디스펜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트레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템 스카우트에 연관된 게 다 떠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많든 작든 상품이 작든 많든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많이 안 가져오고 그냥 5개 정도만 가져와가지고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올려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판매가 안 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가져올 때 너무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기 때문에 마진을 안 보면은 다 판매가 돼요. 그리고 마진을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금 높게 보려고 욕심을 내는 편이라서 당연히 다른 판매자께 저렴한 게 있으면 안 팔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판매가 되면은 이제 솔직히 그 모델이 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힘을 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가 안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날리거나 그 다음에 당근마켓으로 나누거나 그 다음에 뭐 손님이 온다든지 주부들이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그냥 한 개씩 드리고도 합니다. 보통 본인이 예상했었던 제품들이 좀 터지셨나요? 네, 저는 제품을 가져왔을 때 5개째 때 가져왔을 때 5번째 상품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솔직히 터진 건지 안 터진 건지 어떤 개념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몰랐는데 그냥 꾸준히 계속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2개, 또 다음 날은 5개, 또 많이 나갈 때는 뭐 12개, 뭐 1개, 2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상품이길래 아, 이 상품은 가져와도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그냥 한 50개만 가져와서 해보자 해서 50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다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상품들도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거를 비교해서 넣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하고 같은 상황인 사람들은 똑같이 불편함을 겪겠구나. 그런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상품을 사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하고 소싱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자체가 생활 잡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피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쪽 카테고리를 잘 못하시는데 판매 상품 개수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거는 큰데 다 크진 않아요. 다 크진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길이 조절 같은 경우 제품은 요즘에는 이제 넘어올 때 다 접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안 커요. 근데 정리대 같은 경우는 좀 크기 때문에 가져올 때 일단은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품이 판매가 되면은 그때 이제 가져올 때 한 50개씩 뭐 100개씩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이 가져와가지고 해두고 항상 저는 장부를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매번 들여올 때 그리고 매일매일 판매될 때마다 장부를 다 쓰세요? 네, 판매될 때는 장부를 매일 쓰고 그리고 소싱 같은 경우는 내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싱을 했을 때 신청서 조회를 들어가면은 이 제품이 얼마에 가져왔고 거기 배송비가 얼마며 그 다음에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경동택배로 넘어올 때 그 4개를 다 합쳐가지고 정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장부 정리해 놓으셨는지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매출 장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매입 장부 정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마진 계산기는 어사님 카페에 있어요. 어사님 카페에 있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상 판매가 실제 판매가, 원가율, 뭐 택배비, 포장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세금까지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놔두는 편이고. 엄청 꼼꼼하게 해놓으셨네요. 저도 저 정도까지 꼼꼼하게는 안 해놓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게 남는 게 안 남는 건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기초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을 때도 솔직히 1, 2편 영상을 많이 봤고요.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남는지 안 남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줄 알아야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왜 판매가 됐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뭔가 남는 것 같은지 뒤로 돈을 다 쓰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큰 카테고리들 가져오는 그 이제 제품의 카테고리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이고 여기는 쿠팡
그다음에 여기는 always.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샐러드 밋. 그러니까 토스. 그다음에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따로 하고 있는 뭐 의류 같은 거 한 번씩 의류는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제품이라 많이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일 판매 장부를 따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다가 뭐 쿠팡이면 쿠팡, 개수는 개수, 그다음에 여기 미양가랑 원가랑 이상 판매가, 실제 판매가. 약간 어사님 카페에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제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마진 계산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엑셀 장부로 매번 정리하시면서 이점이 확실히 있으신가요? 일단은 내가 파는 제품이 정확하게 얼마 남는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드릴 때는 원가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이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만든 계산기에는 뭐 플랫폼 수수료,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다 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이 남아도 온돈 5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도 저는 판매를 하고 있고 뭐 1,000원, 2,000원 남는 것도 그냥 판매를 하고 있고 남는 거는 일단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창업 비용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많이 없었어요. 돈이 많이 없어서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이랑 신용카드 한 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는 본업이 잘 안 돼가지고 시작했던 거라 돈이 있었던 편은 아니에요. 50으로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능한가요? 게다가 소싱인데? 네, 50만 원으로. 그러니까 제품을 막 처음부터 많이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제가 가져온 제품 중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매되는 제품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져올 때 신용카드 가지고 배대지라든지 제품을 살 때 가져오면은 괜찮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오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중국 사입으로 대부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웬만한 제품들은 다 중국 사입에서 하고 있고, 내가 팔아보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쿠팡에 묶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도매국에 가서 한 개, 두 개 정도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데 1688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1688 장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1688은 싸다. 아. 정말 저렴하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나라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그게 최고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많습니다. 특이한 게 많아서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자기만의 다른 특징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옵션,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한 개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운동하는 사람이면은 헬스 쪽으로,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살면서 한 개 정도는 뭐 잘하는 거라든지 관심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수영이 됐든 골프가 됐든 뭐 저기 캠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를 자기가 불편함을 겪는 거를 갖고 와서 팔다 보면은 이제 판매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이 배대지라든지 구매 대행지 처음에 찾다가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고를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일단은 저도 네이버를 찾다가 여러 가지를 겪어보고 했지만 자기가 몇 번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한 개의 상품을 시키는데 똑같은 상품을 다른 곳에 한 5개 정도를 넣어봐요. 그러고 어사님이 추천해주신 배대지를 넣어봐요. 그러면은 그 배대지가 싼 거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보다 더 싼 게 있다. 본인이 발품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가 나은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배대지가 수강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크게는 2개 정도 있는데, 그곳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제 것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라면 배대지를 한 곳만 올인해서 쓰시기보다는 뭔가 이게
나만의 배대지를 찾을 때까지 2-3개 정도는 2순위권의 구매대행지 배대지까지도 가지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춘절, 뭐 설날, 뭐 추석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여러분들 안전하게 소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대지에서 물건을 시키다 보면 상품이 이제 많아지거나 상품 개수가 늘어나거나 하면은 어디든지 간에 배대지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걔네들도 사람인지라 다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잘 나가는 제품이고 맞아요. 꼭 필요할 때 안 맞아요. 오는 제품이니까 맞아요. 분명히 도착할 때가 됐는데 안 오면 맞아요.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의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이게 사람이 그냥 초보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세요. 배대지에서 시키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물건 양도 적고 하다 보니까 내 제품을 잘 안 챙겨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원한테 문의하시고 체크하시고 하셔야 돼요. 중국에 도착했다고 걔네들이 바로 선적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문의하고 체크하고 해야지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실수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완벽하잖아요. 심지어 중국 그 인부들을 좀 쓰기 때문에 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은성님도 이런 걸로 좀 많이 되어서 그런지 갑자기 이제 아니 저는 이제 물건이 와야 될 때도 지나는데 안 오면 뭐 때문에 안 온다, 뭐 때문에 늦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바쁘니까 그래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품절된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품절된 게 있고, 이제 도매고기도 그 상품이 없고, 아까 전에 뭐 다른 셀러들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파는 색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주 동안 품절이 되니까 지금 판매가 안 됩니다. 많이 찾는 제품이에요. 그 지금 오늘까지 매출이 저 정도 되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800 정도.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네. 8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좀 1,000만 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제 거기서 다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마진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마진 어느 정도 남으세요? 그게 0.4위안인가 0.5위안인데 14,8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와, 미쳤네요. 마진율이.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제가 진짜 이거는 제가 이용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한 달 전이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20개에 한 세트, 30개에 한 세트, 뭐 10개 한 세트 이렇게 배송을 했는데 20개에 한 세트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0개를 한 세트를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품절되고 나서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무더기로 옵니다. 그래서 20개를 제가 저기 보시면 비닐팩이 있는데 저기에 일일이 담아서 보냈거든요. 오, 그러면 그거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배대지에 부탁을 한 게 이제 중국 사람을 써서 20개씩 포장을 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다가 이제 바코드만 붙여서 보내면 그쵸. 되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주를 놓친 거죠. 근데 그게 원가가 너무 싸서 그러니까요. 놔둬놓으면 그냥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말 많잖아요. 은성님이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고, 은성님이 시작할 시즌도 그랬고, 중국 사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이제 끝물이다. 중국에서 소싱하는 거 이제 끝물이다. 뭐 알리테무부터 시작해서 다 한국 진출하는데 그거 하고 앉았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도는 말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느낀 게, 그거 하면 망한다부터 일단은 시작을 듣고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냥 제 마음먹기 나름인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안다. 해보면은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고 안 되면은 아쉬움이 없지만 그냥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버리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은성님 거를 따라하시거나 또는 방식을 따라하시거나 뭔가 경쟁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거 영상으로 공개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거짓말이라 생각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뭐 월 몇억, 그쵸. 그다음 뭐 1억,
맞아. 그다음에 뭐 8천 이렇게 맞아. 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 거 영상을 보면 그렇게 하고는 싶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매출이 큰 목표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구분이 안 갑니다. 뭐 물론 강의를 듣고 움직이고 할 수 있으면 본인 역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저처럼 20만 원, 60만 원, 뭐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맞아,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 돈도 덜 묶이고 융통성 있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뭐 월 1억, 2억 하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쿠팡이를 가정했을 때 이제 그게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돈이 묶이는 건데 그 돈을 묶이는 만큼 제품을 사오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시작하기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입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역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물론 자기가 본인이 조금 뭐 퇴직금도 있고 카드도 있고 가지고 돈이 있으면은 뭐 많이 사입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억대를 찍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뭐 50만 원, 뭐 신용카드 한 장 이런 거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200, 300, 400, 5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무난한 거라고 봐요. 맞아.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크게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 그걸 유지하려고 광고비라든지 마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항상 제가 수강생분들이라든지 영상 유튜브로도 말씀드리는 게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 천천히 올라가야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사실 매출 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마진율 큰 게 진짜 제일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진짜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무작정 매출 큰 거 진짜 아무 소용 없고요. 저도 매출 크게끔 많이 유지하다가 망해도 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정비가 너무 커지니까 그 사이클을 감당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해버려요. 리스크 있는 선택들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시면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고 맞아.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늦게 시작하는 후발주자로서 조금 좋은 팁을 가르쳐 줘라. 월 매출을 많이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혼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했으면 다음 달에도 1, 2억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그게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나중에 묶여있는 돈하면 지출이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너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맞아. 사업이 약간 그런 성질을 띠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1억을 바라면 그 다음 달은 이제 2억 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목이 메이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목이 그리고 컥컥 그거는 이제 메이죠. 부업이 아니고 전업이에요. 전업. 맞아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고 뭐 어사님도 10년이 지나서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줄여서 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거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린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동영상 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천드려요. 근데 이미 조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사님 강의는 솔직히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부터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품을 가져와서 어떻게 파는지를 가르쳐 줘야 매출이 나오지,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시는 분들도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강의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강의 들으셨을 때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뭔가요? 좋았던 부분, 그냥 카페에 보면 어사님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서로 공유해가면서 좋은 게 있으면 올려주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도 그 이제 같은 수강생들끼리 같은 채팅방을 사용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답변이 다 오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답변이 없으면 또 어사님이 답변해드리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